네, 안녕하십니까. 자바 프로그래밍 응용 11주차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1번째 시간이죠. 주차로는 한 주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12주차일 거고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해 볼 텐데, 이번 시간의 큰 주제는 익스텐즈하고 임플리멘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응용을 해보는 이제 실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익스텐드 시키고 임플리멘트 시키는 부분들,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차의 학습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1교시에 할 거고요. 그리고 1교시에 계속해서 10주차에 드렸던 과제에 대한 풀이 시간, 매번 풀이를 해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풀이를 이렇게 자세하게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제 풀이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풀이를 보시고 좀 계속 연습을 좀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차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죠. 스레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스레드에서 1, 2, 3 또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복습 및 실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로 시작을 하면요. 일단 이번 주차 학습 내용하고 지난 주차의 과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큰 주제가 익스텐즈하고 임플리멘트였어요. 근데 이 익스텐즈하고 임플리멘트를 같이 설명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제로는 스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스레드요. 아마 운영체제 수업을 들으셨을 테니까, 아니면 지금 듣고 계실 테니까 스레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레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 자바에서 스레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각각에 대한 세부 내용은 뭐 세부도 아니고 조금 약간만 깊게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일단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관계를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저 스레드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 결국은 익스텐즈 시키는 형태로 갈 거고, 인터페이스는 아시다시피 임플리멘트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갑자기 익스텐즈하고 임플리멘트를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왜 업캐스팅이 나오냐? 당연히 나오겠죠. 업캐스팅은 부모 형태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서 스레드에 대한 익스텐즈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인터페이스도 업캐스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바가 기본적으로 단일 상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중상속 형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들을 임플리멘트 하는 형태로 사용했죠. 그럴 때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터페이스도 부모격에 속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형태로 업캐스팅하는 부분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앞으로 16주차까지 우리가 일단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16주차에 기말고사 시험을 볼 텐데, 아무래도 온라인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근데 연습을 좀 더 하시라는 의미로 16주차까지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확정인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고 7월 첫째 주에 저희가 기말고사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말고사 볼 때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개념들, 기능들을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오늘 말씀드리는 스레드 안에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주차별로 다시 또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차를 진행을 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과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과제를 보면은 과제 풀이 시간으로 자바 상속관계에서 업캐스팅 객체의 관리라는 것을 실습을 해보자라는 게 주제였어요. 큰 주제.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한 게 뭐 객체들을 관리하는 메인 클래스 있고요. 그리고 조상에 해당되는 웨펀, 무기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안에 어택이라는 메소드가 존재하고요. 이 메소드는 하는 일이 공격하다라는 문장을 출력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총도 탱크도 활도 모두 다 무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웨폰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상속을 받아서, 근데 어택은 단순히 공격하는 게 아니고 건의 어택은 뭐 총을 쏟아, 탱크의 어택은 쾅하고 대포를 쏟아, 뭐 이런, 그리고 활을 쏟아,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돼야겠죠. 그러니까 모습 자체가 자손 쪽에서 좀 더 세밀해지는 형태를 갖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각각 하게 될 겁니다. 현재 여기서는 익스텐지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 웨펀을 인터페이스로 구축하고 어택을 추상 메소드로 구성을 하셔도 됩니다. 네, 두 가지 다 가능하죠.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이 과제 이외에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오버라이딩 하는 함수는 각 무기에 맞도록 해당 무기 공격을 표시하여 출력한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또 뭐 여기 이런 것도 있겠죠. 무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브 같은 총 같은 경우는 무브가 없죠. 탱크는 무브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없을 거고, 여기는 있을 거고. 네. 그럼 그 탱크 이거 자체는 웨펀에서 무브를 지정하고 각각을 오버라이딩 하든가, 아니면은 탱크에다가 자손의 고유 타입으로 사용을 하던가 다 가능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각각의 표현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웨펀들을 담을 수 있는 배열 5개를 만들어서 각각을 키보드로부터 번호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할 건데, 이렇게 과제를 드리면은 일단 프로젝트의 구성 먼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에서 각 무기의 객체를 생성해서 목록에서 관리하고 각 무기 배열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어택 메소드를 호출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어택을 호출하고 관리하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런 과제가 나오거나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할 때에는 내부적인 구성을 먼저 깎아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즉 줄마다 코딩을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전체 모양을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양을 이렇게 놓는다라면요. 자, 이클립스는 우측에 띄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전체 구성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을 진행하시는데 홈워크 10이 되겠죠. 맞나요? 네, 10주차 과제니까 11주차. 네, 그래서 홈워크 10이라는 과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피니시, 그리고 그 프로젝트 내부에다가 소스 파일을 각각 만들겠죠. 이제 구성 먼저. 그래서 메인 함수를 포함한 프로젝트 메인 함수 포함 피니시 하시고요. 요거는 좀 키워 드릴게요. 보이는 거 불편함 없이 구성 먼저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상 클래스가 있어야겠죠. 부모 클래스로 웨펀
웨폰 클래스를 만들 것이고요. 상속이 없죠. 즉 최상위 오브젝트만 상속되어 있는 상태. 웨폰 만들고, 자, 내용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걔를 상속받은 일단은 건 총에 해당되는 것이고, 슈퍼 클래스는 웨폰. 패키지 네임을 빠뜨려도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은 패키지 내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브라우저 누르셔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자, 피니시 거고, 또 클래스 하나 더, 탱크, 부모는 웨폰.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게 될 겁니다. 뭐 마지막에 머우는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되겠죠.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실습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나 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웨폰으로부터 상속받은 탱크,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웨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함수로서 public void의 attack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넣을 거고요. 뭐 얘를 추상 클래스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쵸? 왜냐, 행동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미 자식 쪽에서, 자선 쪽에서 다 재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추상으로 만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일단 전 문제를 드리기를 이렇게 드렸어요. 네. 공격하다, 뭐 이런 내용을 출력할 겁니다. 요걸 가지고 조금 있다가 일단 구성 다 해보고 이 클래스를 추상으로 바꾸어서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손 쪽에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라 라고 했으니까 건에서도 똑같이, 만약에 키가 안 먹네, 주키가 여기. 자, 그냥 가겠습니다. 네. 오버라이딩 할 때는 부모의 타입과 똑같이죠. 네, 메소드 이름까지, 타입까지 똑같이 만들고, 메소드 이름, 매개 변수까지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야지 오버라이딩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럼 건의 어택은 뭐 이렇게 출력하겠습니다. 탕탕탕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탱크는 똑같이 오버라이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택을 오버라이드 해서 얘는 그냥 쾅쾅쾅을 할까요? 쾅 한번 해도 상관없고요. 자, 일단 어쨌든 표현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구성은 다 된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런 프로젝트의 모양은 다 만든 겁니다. 근데 아직 빠진 거, 그쵸, 웨폰들을 어캐스트에서 관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입력받는 방법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길이가 5개인데 뭐 2개를, 3개를 줄여서 하셔도 될 거고요. 그러면 메인에서 저 건과 탱크를 만들 텐데요. 일단 건과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담을 녀석이 필요하죠. 근데 건도 웨폰이고 탱크도 웨폰입니다. 그럼 웨폰 타입의 배열을 만드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쵸? 네. 뭐 리스트 아니면 W 리스트, 웨폰 리스트 이렇게 만드셔도 될 겁니다. 웨폰 리스트를 만들어서 new 하시고 웨폰 5개짜리 하자는 생각 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W 리스트 배열에는 웨폰을 5개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스캐너가 하나 필요하겠죠. 스캔, 객체, new, 스캐너.
시스템.in을 매개 변수로 전달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O 하시면은 임포트 단축키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요 스캔을 이용해서 할 일은 일단은 안내 문장. 예. 아이고. 무기 선택. 그쵸? 무기를 선택해라. 할 거고. 또. 인텔레 해서 1번이면은 총, 2번이면은 탱크, 3번이면은 팔.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놔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와서 우리는 저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캔에 next int 이렇게 하면 입력을 받죠. 정수형으로 일단 입력을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글자 집어넣으면 오류 발생하죠. 그 부분은 예외 처리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받은 무기 번호를 집어넣게 해서 변수는 위쪽에 빼놓고 사용하겠습니다. I cell number 일단은 0로 초기화 해놓고 거기다가 I cell number에다가 입력을 받아서 집어넣도록 하는 코드를 넣어줄 거고요. 그쵸? 그러면은 셀렉트 번호가 1번이면은 그쵸, 총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1번이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 거고 2번이라는 가정하에 3번이라는 가정하에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웠던 기본 문장 중에서 스위치 케이스만 쓰시면 되겠죠. I cell number가 케이스 1이면 할 일 브레이크, 케이스 2면 할 일 브레이크, 케이스 3이면 브레이크. 그 이외에 디폴트인 경우, 그쵸? 디폴트일 때는 해당 무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 문장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select number 1번이었을 때는 할 일이 뭡니까? 결국은 총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죠. 결국은 new 하시고 gun 이렇게 객체를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해당 위치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맞죠? W 리스트에 일단은 0번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바꿔야 되지만 0번지를 집어넣고, 자, 첫 번째 시작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2번이었을 때도 W 리스트에 0번지에 new 탱크를 만들어 놓을 거고요. 3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클래스를 집어넣을 거고, 4번이면은 그냥 안내 문장만 주면 되겠죠. 해당 무기가 없습니다. 뭐 다시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 일단 없습니다로 진행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일을 5번 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5번 반복해서 수행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5번 쓸까요? 아니죠. 반복을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포문을 이용해서요. i는 0부터 i가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5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하면서 이렇게 반복을 수행하도록 해라 라고 할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쳐보시면요. 쟤도 객체잖아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대부분
랭스가 있어요. 요 랭스 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 자체가 5가 될 테니까요. 5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면 그 2를, 이 아래쪽에 2를 디폴트 스위치 케이스까지를 잘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동일 구조가 되겠죠. 즉 원래 이렇게 진행할 것을 5번 시켜라. 근데 여기서 아직 고치지 못한 한 가지 문제점, 지금은 반복을 돌면서 모든 0번째 자리에만 처리하죠. 근데 0, 1, 2, 3, 4로 증가되는 녀석은 누구예요? 맞죠. 여기서 포문의 i가 되겠죠. 그럼 얘도 i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복을 돌 때마다 선택한 무기에 해당 위치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W 리스트는 웨펀이기 때문에 건이 입력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됐고, 그리고 각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배열에 들어가 있는 0번부터 4번까지의 객체들한테 공격해라를 호출해 줄 거니까 또 반복 돌리겠습니다. int i는 0부터 i가 W 리스트에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W 리스트에 i번지에 있는 것에 attack을 이렇게 호출해주면 5번 호출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각각의 무기에 대해서. 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결국은 이 W 리스트가 웨폰 타입인데 건을 만들어서 업캐스팅해서 W 리스트에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실행 화면을 좀 키울게요. 자, 1번. 또 선택을 해서 2번. 1번. 제가 3번 안 만들었으니까 2번으로 반복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그쵸.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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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탕. 순서대로 잘 호출이 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가능한 것은 업캐스팅 시킨다 하더라도 자손 쪽에 있는 녀석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얘가 호출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 여기서의 문제점은 아니고요. 자바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혼돈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C++를 배우고 계시니까 혼돈 될까봐 미리 말하면요. 업캐스팅 시 자손의 오버라이드 함수는 호출이 불가능하다. C++에는 오버라이딩을 해도요, 자손 쪽에 있는 함수가 호출이 안 됩니다. 자바만, 일단 자바만. 이런 거죠. 자바는 업캐스팅된 객체에서 자손 측에서 만약에 부모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한다라면 그 함수가 우선권을 가져요. 나중에 C++와의 차이점 때문에 혼돈하지 않도록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 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캐스팅 하면요, C++은 다 숨겨져요. 자식 쪽 것이 오버라이딩이 됐던 고유 메소드든 관여하지 않고 다 히든 시켜버리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마시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되겠죠? 근데 이 얘를 조금만 이쁘게 만들어 봅시다. 지금 메인 함수가 또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길어졌다라면 우리 함수를 또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반복을 도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은, 우리 한 가지 빼먹은 것도 있습니다. 클로즈 안 시켰어요.
이 지금 파랗게 선택되어 있는 것은 무기의 번호를 입력을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번호를 입력을 받고, 그리고 리스트에 채우는 형태를 갖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건 하나의 기능으로 무슨 메인의 기능이라보단 입력의 선택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다 함수를 public void에 select weapon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입력받아라 이렇게 할 거니까, 입력을 다 받을 거니까 스캐너도 여기서 정의해도 되고요. 그리고 반복을 돌면서 처리하는 여기까지 입력을 리스트에 집어넣는 것도 여기다가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오류가 납니다. 일단 오류가 날 텐데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왜 오류가 나냐면 W 리스트는 메인 쪽에서 정의를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정의하면 안 되니까 얘를 어디로 빼버릴 거냐면 멤버로 빼버리고요. 멤버로 저 선언만 빼고 실제 만드는 것은 이쪽에서 메인 쪽에서 처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뭐냐면은 얘를 호출할 겁니다. 그쵸? 자, 셀렉트 넘버도 저기로 가야겠네요. 번호도 잘라서 이쪽으로 보내버릴 것이고, 그쵸? 이건 지워져야 됩니다. 지워져야 되고, 여기 괄호가 하나 들었네요. 괄호가 와야 되고요. 자, W 리스트를 생성을 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얘도 호출할 거고 얘도 호출할 때 한 가지, 자, 스태틱인 영역에서 넌 스태틱인 녀석은 호출이 안 돼요.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여기서 이거, 자, 마우스 올려보시면 change W list to static으로 바꿔라, 즉 static으로 바꿔줘야지만 여기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스태틱인 것은 위험도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외부에 공개되지 못하도록 프라이빗으로 막아주면 외부에서 저 리스트를 볼 수 없게 되겠죠. 디폴트를 안 놔두고요.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모양을 밖으로 뺀 것이고, 메인 함수 있고요. 출력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select weapon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불러주면, 그쵸? 처리할 건데, 얘 또한 뭡니까? 얘 또한 문제가 뭐예요? 그쵸? 여기가 스태틱 함수인데 얘는 스태틱 함수가 아니죠. 그러면 마우스 올려보시고 change to select, 즉 스태틱으로 바꾸도록 해라. 스태틱이어야지만 호출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스태틱이면 외부에 공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공개를 안 하겠다. 메인은 물론 다른 객체를 만들 일은 없겠지만 프라이빗으로 메소드의 접근 지정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복이 다 끝나고 나서 이 함수가 처리가 다 완료가 되면 할 일, 예, 스캐너는 클로즈에서 방환시켜주는 코드를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자, 객체 지향 쪽에서는 클로즈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접어놓는다라면 구성품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메인 함수 select weapon. 자, 또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반복해서 출력하는 것도 메인에서 할 일 아니잖아. 그럼 밖으로 빼자. 네? 밖으로 빼서 처리할게. 프라이빗에 스태틱에 void에 show list 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반복하는 일을 여기서 하도록 해라. 그리고 나는 그냥 show list만 호출을 해주도록 할게. 그럼 메인문은 되게 간결해지죠. 세 줄짜리의 코드가 될 것이고, 각각의 기능으로 뽑아내서
셀렉트 웨폰에다 집어넣고 쇼 리스트에다가 내부 기능을 넣어주게 되면은 동작은 이제부터는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자, 조금만 키워볼게요. 실행 교육 창을. 자, 그러면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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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하면 탕탕탕, 쾅쾅쾅 잘 되네요. 그쵸? 이렇게 탕탕탕이 3번, 쾅쾅쾅이 3번. 프로그램 공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함수를 만들어서, 즉 메서드를 만들어서 쓰는 것을 자꾸 연습하세요. 야,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정의하시고요. 내부 코드에 대해서 설계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쇼리스트도 이건 목록을 보여주는 일이야 라고 만들어 놓고 내부는 기능을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연습이 되시지는 않을 겁니다. 차근차근 이제부터는 연습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 10주차의 과제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제가 만들지 않은 버우에 해당되는 활에 관련된 것들은 직접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한 가지 안 해본 거 있죠? 이 웨폰 같은 경우에 어택이 당연히 오버라이딩이 되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로 지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 몸통이 없는 형태가 될 테니까 얘는 앱스트랙이 될 거고요. 이 앱스트랙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요? 그쵸? 클래스도 앱스트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웨폰 클래스가 더 간단해지죠. 그리고 웨폰도 추상이긴 하지만 클래스이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에 익스텐즈 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물론 이 녀석을 다시 또 클래스가 아닌 인터페이스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건이 웨폰을 상속받는 것 말고도 또 다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웨폰을 인터페이스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오늘 제일 큰 주제를 다시 또 익스텐즈와 임플리멘트를 사용해서 스레드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2교시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